오늘 수업 주제는 일단은 그 탑라인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리듬을 소리가 무엇일까요? 진동수는 헤르츠, 피치를 의미하는 거고 위치하는 지. 예를 들면은 특정한 노래의 두 번째 벌스에서 네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비트에 16비트 단위에 여섯 번째 서브 디비전에 위치한 음절이 뭐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듬이고, 그루브는 그것을 조금 더 그 리듬들을 어떤 뉘앙스로 표현할 건지 이런 것과 조금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것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마치 물과 물 분자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에서 멜로디는 곡의 구조, 뼈대, 얼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악보 곡집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첫 순서에 소개해서 그 다음에 인덱스 해서 색인 곡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간략히 그 곡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멜로디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빠르게 어떤 곡이 어떠한 생김새를 가졌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멜로디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화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모니는 화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은 화음은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의 수직적 결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화음은 마치 물감 같은 거예요. 물감의 색채. 특정한 순간에 메이저라는 또는 메이저 7의 색채를 가진 화음이 이렇게 울리게 되면 우리 귀에는 그것이 메이저의 색채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순간에 이동이 되면 예를 들면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갔어요. 아니면 마이너로 갔어요. 우리 귀는 그것이 뭔가 간격이 좁아졌다, 어두워졌다, 누군가 슬프다 이런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담아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나 더 이론을 배울 때 하모니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모니에 관한 책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이유가 화성이 가장 이 넓은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자, 그러면은 오늘의 탑라인, 멜로디. 탑라인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랩이 될 수도 있으니. 어쨌든 가사가 있는 음악에서 그것을 가요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탑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악기들이나 아니면 반주는 이것을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탑라인이라는 게 가요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랩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멜로디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가사에 담긴 그런 감정 상태를 그 멜로디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싱잉 랩, 멜로디 랩에서는 멜로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선보다는 랩에서 조금 더 중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리듬이라든가 아니면 듣기 이제 뭔가 재밌는 그런 딕션들 또는 딕션들이라든지 톤적으로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멜로딕 랩에서는 멜로디를 표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피치를 막 정확하게 막 가져간다기보다는 피치가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뭐 튠을 막 사용을 해서 좀 로보틱한 효과를 줘서 노래를 하는 래퍼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멜로디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궁금한데 악기를 다룰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를 먼저 이제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요즘 활성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뭐 타입 비트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인스트루먼틀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 이제 본인이 탑라인을 바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이 뭐 정답이다 할 것도 없고 본인의 프로덕션 역량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겠지만은 저 역시도 이 워크플로우, 작업의 흐름에 대해서 뭐 특정히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의 흐름을 갖고 있으면은 더욱더 본인이 다양한 작업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코드와 같이 이제 멜로디를 써나가게 되면은 코드의 진행에 따라서 본인이 그 어울리는 멜로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가사와 함께 멜로디를 생각할 때의 장점은 가사와 어울리는 멜로디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두 개를 합친 그런 장점들이 있고 흥얼거린다는 것은 약간 직관적인 느낌이라 봐요. 약간 프리스타일 같은 거니까 계산을 물론 하면서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뭔가 느낌에 의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즉석에서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대신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좀 습관적인 라인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약점도 존재하고 키워드와 함께 모티브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키워드는 이제 뭐 가사의 소재가 됐든 뭔가 하여튼 그 내용적인 강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겠죠. 비슷한 내용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모티브는 음악 외적인 용어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진짜 뭔가 그 행동의 동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좀 동기 발전을 위한 조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조금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오케이, 이것을 얘를 좀 더 음악적인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얘를 좀 더 활짝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가사가 있는 음악을 쓰기 위해서는 가사도 좋아야 되고 멜로디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멜로디를 쓰기 위해서는 모티프를 가지고서 발전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고 좋은 에너지, 뭐 내용 이런 것들이 담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모티프라는 거는 좀 더 이런 걸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이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노래를 쓰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별을 한 사실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해소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것을 뭐 노래에 고스란히 담아서 뭔가 그 슬픔을 뭐 극대화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모티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모티프는 그 뭐 슬픈 감정을 위해서 노래의 멜로디 라인을 벌스에서는 아껴놓아서 되게 움직임이 적은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다가 코러스 부분에서 좀 더 움직임이 크게끔 도약을 시킬 건지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이런 뭔가 셔플 리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도 이제 그 사면 트리플렛을 주된 리듬의 단위로 사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좀 흥이 나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이런 리듬들이 되게 네, 효과적이죠. 리듬의 단위를 선정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음악에서 리듬이
방금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손을 꼽았는데 우리는 뭔가 채워나가는 것보다 뭔가 리미트를 두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창작을 하는 일에 있어서. 왜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야지라고 욕심만 있으면은 내가 뭘 담아야 될지 그 리미트가 없으면은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말을 했어요. 네. 어쨌든 사인파들이 합쳐지면은 신디사이저에서 뭔가 특정한 이제 음색을 가진 소리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사실 그 소리를 필터링을 해보면은 다 이제 사인파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 음색이라는 것을 그렇게 뭐 디지털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로 이제 그것을 컨트롤한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일단 성대의 접지도를 뭐 더욱더 좁게 이렇게 딱 접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접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래퍼들의 톤은 막 아 이런 식의 접지도가 되게 높은 톤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멈블랩이라 해서 되게 막 높고도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노래는 조금 더 좀 뭔가 그에 비해서는 좀 적지도가 좀 덜한 그리고 호흡이 조금 더 섞인 그러니까 뭐 하품할 때의 소리들 이런 좀 떠 있는 소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뭐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음색도 내가 뭐 날카롭게 쓸 건지 뭐 부드럽게 쓸 건지 뭐 또는 이 음량과도 뭐 결합을 해서 뭐 날카롭고 앞으로 직선적으로 쏘는 소리를 쓸 건지 뭐 이렇게 부드럽고 둥 떠 있는 소리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을 시키는 그런 몸의 파트들을 잘 컨트롤을 하는 게 되게 곡의 의도에 맞게 중요해지겠죠. 저는 이 노래를 이제 쓸 때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차일디시한 좀 유치할 수도 있게끔 그런 느낌을 좀 아이 같은 그런 면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더 소리를 이렇게 얇게 좀 직선적으로 뻗어나가게끔 그것을 이제 메인 톤으로 잡고서 곡이 진행하는 그 프레이즈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퍼포먼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음의 음색이 결정이 되고 자음은 이제 발음 기관이 그 소리들의 방해를 준대요. 예를 들면은 기억에 그 할 때 그 소리를 그의 소리를 내지 않고 내기 전 상태를 딱 만들어 보면은 혀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혀의 뒷부분이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혀의 뒷부분이 이렇게 입 천장 뒤쪽에 달라붙어서 방해를 하고 있죠.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육성과 함께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자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양새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전달력도 좋아지지 않고 또 랩적으로 또는 뭐 보컬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도 내가 뭐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별 택시 이게 나왔을 거고 처음 가서 뭐 건너편에 있잖아요. 건너편엔 이러고 막 애처럼 불러서 건너편엔 이러고 입을 막 크게 벌리고 근데 감정이 슬프다고 인식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좁게 벌리고 건너편엔 이러고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 되게 슬프게 들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너비에 따라서 뭐 사운드 디자인 이런 거를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활자로 쓰여진 소리를 이렇게 좀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면 이게 재밌는 통일감을 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Revolution. 다시 어른이 되겠지 어른이 되겠지 어른이 되겠지 I want to go back to never 선곡도 직접 한 거예요? 설명해 주시죠. 서로 이제 팀으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MR 인스트를 쓰고 이 친구가 이제 팀라인을 담당해서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너무 좋고 되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일단 트렌디하게 좀 잘 쓰고 뭐 비트도 그렇고 탑라인도 그렇고
한번 바꿔.